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명TV의 이정명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 토요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 하지입니다. 하지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감자입니다. 뽀얀 속살을 드러낸 감자를 캐서 찔 때 냄새 그리고 그 향기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계절의 진미입니다. 김선우 시인이 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게 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그리고 시의 후반에는 어릴 적 질리도록 먹은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삶는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 이렇게 맺습니다. 시인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기 때문에 감자가 밥상에 자주 올라왔나 봅니다. 그래서 질리도록 먹게 되었는데 마당에서 감자 삶는 냄새가 담을 넘어 길로 그리고 동네로 퍼집니다. 나이 들어서 맡는 그 냄새가 치명적일 정도로 그립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전반적으로 감자 삶는 냄새로 떠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의 생각나는 유년 시절의 기행 세 번째, 오늘은 할머니가 보낸 시를 챙겨보았습니다. 먼저 박남수 시인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입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의 숫째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시오. 숫째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인재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털으시리라. 1년에서는 방공호 위에 핀 채송화 꽃씨를 할머니가 받고 있습니다. 2년과 3년에서는 잔인한 전쟁으로 인한 할머니의 고통과 노여움이 보입니다. 4년에서는 그 누구도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어드릴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5년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꽃씨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꽃씨는 희망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꽃이지만 할머니는 전쟁 중에도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꽃씨를 통해 미래를 기약해 봅니다. 가끔 지하철 역사 앞에는 상추 몇 입, 쑥갓 조금, 양파를 조금 가지고 나와 지나가는 행인들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할머니의 텃밭에서 당신이 뜯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소값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의 정성과 상추 한 장도 소중한 생명이라 여기는 할머니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땡볕에 구부리고 앉아 본 그 몇천 원은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 몫이죠. 손주들에게 할머니는 언제나 피난처이고 자비의 샘입니다. 그래서 손주들은 엄마와 아빠의 꾸지람을 피할 수 있는 할머니를 의지하고 할머니 곁에 맴을 돕니다. 서정주 시인의 외할머니 뒤안 툇마루라는 시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2장만큼한 먹 오디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이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여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쳐있는 이 툇마루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는 시인의 유년 시절 얘기라고 합니다. 툇마루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외할머니와 자신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툇마루에는 외할머니와 자신의 얼굴이 나란히 비쳐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꾸지람이 미치지 않는 자신과 할머니의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외할머니가 따다주는 오디를 통해 할머니의 위안과 사랑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툇마루지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드렛 일을 숙명처럼 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툇마루를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고 말입니다. 많고 많은 농사일 중 편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들이 농사일입니다. 봄의 파종에서부터 가을 김장철, 수확철 등 연중 할머니의 노동은 쉼이 없습니다. 김준태 시인의 참깨를 털면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보면 젊은 사람의 생각과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깨를 털면서 산끈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히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쏘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사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네, 참깨를 털면서 시인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농사일이라고 해서 참깨를 터는 일이라고 해서 힘으로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깻단을 내리치는 그 쾌감으로 일을 하면서 시원함도 느끼겠지만 힘으로만 하는 손주의 행동은 나중에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할머니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깻대를 두드려서 깨를 쏟아지게 해야 하는데 힘껏 내리치다 보면 참깨가 들어있는 부분이 떨어져서 다시 일을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쭉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네, 이정명의 행복한 동양, 오늘은 유년시대 기행 중 할머니와 관련된 시를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르신들은 사실 세월의 무게로 인해 늘 허전함과 고독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길 역시 우리의 길이기도 하죠. 박용래 시인의 월훈이라는 시를 읽으면 어르신들의 고독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훈, 박용래.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 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화방달이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숙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릇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가 비칩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에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죠. 후루룩 처마 깃에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이 시의 제목은 월훈, 달물입니다. 도시에서는 좀채 보기 어려운 달을 싸고 도는 달물입니다. 전반적으로 산천의 적막감이 느껴지고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밤에 깊어진 노인의 방 불빛은 모가 비치고 처마 깃을 건드는 이름 모를 새가 정막을 깹니다. 그리고 노인의 기침 소리가 그치면 벽이 무너져라 귀뚜라미가 웁니다. 더욱 노인이 있는 산천에 뜬 달은 눈이 오려는지 흐린 날씨로 달무리가 져 있습니다. 산천의 적막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시는 주로 할머니를 보는 화자나 시인의 입장이었지만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의 기행 네 번째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담은 시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중삼 시인의 묵화라는 시가 있고요. 또 강춘자 시인의 무서운 손자, 나이덕 시인의 5분간 등이 있습니다. 이정명TV의 행복한 동행, 오늘은 유년 시절의 기행 세 번째 할머니를 주제로 한 시를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